서울은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가격이 그럼 빠질 것 같냐. 상암 옆에 디에트르 한강 있잖아요. 여기가 6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11억이에요. 인천이 1위였어요. 이 검단 신도시가 3억 초반에 했다는 거예요. 하남. 교산 신도시 구리시는 서울 생활권 지역이거든요. 특히 세종시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라. 신축이 몰려있는 나성이나 새로움 이쪽에 메인 지역만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올랐지.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말리고 싶다. 평택이 너무 좋아요. 근데도 말리고 싶은 이유는 테라님, 그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지금 내 집 마련해야겠다, 혹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심지어 지방에서 팔고 서울 수도권에 사야겠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테라님이 보실 때 여기 가격 괜찮다, 눈여겨보셔라 할 만한 지역 어디 있을까요? 서울 안에. 서울은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강남 3구랑 마용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을, 평균가가 정고점을 거의 넘어섰어요. 네. 근데 평균가가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건 이제 웬만한 지역에, 구축에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이 있잖아요. 네. 강남 안에서도 외곽이 있고 네. 마포 안에서도 외곽이 있는데 그 외곽 지역에 정말 오래된 구축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23년부터는 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지역은 보시라고 했었는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제가 잠산대청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파의 리센치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번에 특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했던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송파 잠실의 리센치인데, 리센치 이제 34평 84 기준으로 23년도 초에, 네. 20년 말에 18억까지 찍어줬었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빠져서 18억대 두 분 거래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억대로 올라서 23년도에 24억까지, 24년도에 26억까지, 그리고 25년도에 28억까지 갔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32억 9천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돼서 30억대 이상으로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18억인데 지금 30억대가 됐어요. 거의 뭐 한 1.5배 이상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핵심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입지 좋은 준신축급들도 이상되고 입지 좋은 신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그럼 빠질 것 같냐. 네.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30% 막 40% 폭락 막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국제적으로 정말 코로나 같은, 그리고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뭐 진짜 금융위기가 크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보고 강보합으로 쭉 가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에서도. 그러면 서울 안에는 지금 특히 내 집 마련하기나 갈아타기는 좀 가격이 너무 다들 비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외곽까지? 서울 외곽까지? 그러니까 외곽에 안 오른 단지들이 있지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데가는 이제 시세 차익이 어려운 데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선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차라리 서울 생활권이면서 네.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서 괜찮은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덕은지구를 하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덕은지구예요. 네. 여기 마포의 상암이거든요. 바로 옆인데요? 네, 마포 옆에 상암 옆에 바로 이제 덕은지구, 여기 고양시예요. 네. 옛날에는 고양시 하면 일산신도시였는데 요새는 맞아요. 고양시 하면 일산신도시 안 나와요. 그냥 덕은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신축이에요. 덕은지구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신축이고 여기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요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뭐가 좋냐면 아파트 주변이 다 오래된 아파트고 인프라도 다 오래됐는데 거기 아파트 하나만 새 거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 정말 이거는 100% 완판, 100% 성공 이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서울이냐 수도권에 따라 틀린데 네. 지금 이것도 조금 힘을 덜 받고 있어요. 오히려 택지로 딱 지구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새로 쫙 들어오고 단지 밀집도가 신축이 쫙 들어오고 그 주변에 인프라까지 다 새 거가 쫙 깔리는 지역들이 수익률이라던가 상승률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23, 24년, 25년 이 3년 동안의 트렌드 움직임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덕은지구가, 여기서 보시면 디에트르 한강 있잖아요. 네. 여기가 6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2년 하반기에. 네.
지금 11억이에요. 거의 2배가 올랐네요. 네네. 이런 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 지역이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주변에 다 신축으로 쌓여지면서 인프라까지 쫙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2배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억 비쌉니다. 6억은 좀 괜찮잖아요. 6억은 6억일 땐 괜찮았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6억도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새 인천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별로. 인천은 일단 얘기를 안 하시죠. 별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안 하죠. 좀 더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 내에서 그러면 상승률이 높았던 가성비 좋았던 단지 리스트를 뽑았을 때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천이 1위였어요. 가성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인천이 원래는 부평이 수문 역할을 했거든요. 인천으로 네.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평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서울에서 김포 쪽으로 해서 강서구 쪽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생기면서 네. 새로운 인천의 수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검단 신도시가 됐어요. 이 검단 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택지로 지구로 지정이 돼서 네. 신축이 쫙 들어서고 역도 아라역이 이제 6월에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몇 호선인가요? 인천 1호선 연장 호재. 네네. 그래서 이 주변에 인프라까지 싹.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상업지역이 몰려 있고 여기 아라역이 들어오고 여기 단지들이 다 새 아파트고 아직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리버파크 같은 경우 25평이 지금 5억대잖아요. 네. 이게 시작은 3억 초반에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 또 많이 올랐네요. 네네. 3억 초반대 가격이 지금 5억대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거의. 네. 그러니까 내가 2, 3억밖에 돈이 없어. 대출을 풀로 받아도 2, 3억이 최대야 했던 분들이 여기 들어가셨으면 지금 5억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긴 좀 너무 멀어. 네. 나 마포나 중구 쪽으로 출퇴근해야 돼. 여의도 출퇴근해야 돼. 하는 분들은 아까 덕은지구 5, 6억대 들어갔으면 이제 11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라고 무조건 서울 행정구역 딱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생활권을 어디에 갖고 있냐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맞는 조건들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데를 찾아다니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테라님 여기 검단신도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네네. 22년 10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 때쯤에 제가 웅달님이랑 네네. 촬영을 한번 했어요. 아. 그때 제가 검단 3억대 되게 좋습니다. 여기 3억대 송도 막 비싸잖아요. 지금 송도 안 좋죠. 네, 그 송도를 막 13억 막 그렇게 주고 사느니 여기 네네. 공단 사고 비트코인 투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5억이 넘었군요. 네네. 그럼 지금 5억 5천 하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2억, 그러니까 3억대에 사서 5억대에 된 것만큼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어렵죠. 그 정도 오르긴 어렵다. 그 정도는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청라나 송도보다는 확실히 가성비가 높거든요. 가격이 거의 반이에요. 그쵸. 지금 비싼 것도 7, 8억 정도 하거든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예요. 지금 옆에 분양가라서 그런지 막 4억대도 있네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분양가죠. 이대로 거래가 되진 않겠죠. 프리미엄이 막 1억 붙겠죠. 붙어 있는. 네, 붙겠죠. 그래서 여기가 7억대, 8억대, 여기가 메인 대장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니까 지금 송도가 아까도 얘기하신 10억이 넘고 청라도 비싼 애들은 10억 전후로 하는데 여기가 7억대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사람도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을 따라가는 분위기 안에서는 지금 청라 송도보다는 여기 검단 신도시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거래가 더 되고 가격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죠. 최신축 말고 미사라든가 아니면 운정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준신축급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저는 하남. 파주 운정신도시 너무 멀어요. 솔직히 너무 지리적으로. 근데 하남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교통편은 불편해. 그쵸. 되죠. 네, 매차 간격이 좀 사악하고 노선이 하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없으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남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교산신도시 프로지오 지금 로또 분양이라 가지고 또 난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산신도시까지 개발이 되고 거기도 3호선 연장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권 내에서 중부권이라고 하면 구리시, 네. 하남시 맞아요.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남시랑 구리시는 서울생활권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사실은 경기도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서울생활권 지역으로 봐서 가격의 흐름이나 수요층 자체 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다 서울생활권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송파부터 시작해서 강동을 거쳐서 하남까지 쭉 이어져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송파가 뜨겁다. 강동 뜨겁다. 그럼 미사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막 엄청 뜨거웠지만 네. 에너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하남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남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감이 있어요. 물론 회복되긴 했어요.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됐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남은 올랐던데요. 미사 올랐다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강동 오른 거에 비해서는 고덕 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전에 23년도에는 20억대, 네. 15억 이상만 막 활활 타올랐었고 24년도에는 15억 이상, 10억대 이런 지역들 단지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10억 전후, 5억 이상 단지들이 지금 좀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낫겠죠. 10억 전후 지역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서둘러야 된다. 네, 그럼 지금 7, 8억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서울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남향주나 뭐 왕숙 신도시 이런 뭐 GTX C 뚫리면 날아간다. 지난장에 막 이렇게 호재 있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도 신축의 대단지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 네네.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GTX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생긴 파주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힘든 시간이 네네. 더 기다리고 있다. 네. 그리고 GTX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승장이 정말 에너지가 끌어오를 때 이전에 2018년도에는 신분당선 예타 통과 네. 소식만으로도 수원이 1억씩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따라서 이 호재가 발표가 되고 네. 이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런 호재 자체가 전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거 지금 정치가 좀 뭐 비상계엄 터지고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SOC 관련한 내선이 원래 3월 달 전까지는 다 각 부처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다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끌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지금 영끌 호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 세종시에 계신 분들. 세종시 안 좋습니까? 조심하시라.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축이 몰려있는 나성이나 네. 새로운 요쪽에 메인 지역만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올랐지 나머지 지역은 조용해요. 네. 왜냐면 이전 대선 때 너무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 학습 효과라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니.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법 고치고 내려가고 네. 짓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되신 대통령이 세종시에다가 만들고 그럼 다음 대통령 분이 거길 들어간다? 네. 그럼 다음 대통령 분이 또 그걸 원하냐 원하지 않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또 이전한다 정권 바뀌면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경기도청도 경기도권 내에서 경기도 거기 팔달구에서 광교로 옮기는 것만 해도 15년이 걸렸거든요. 얘기 나오고 이제 막 사부작 하는데도 안 움직였다가 광교 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거든요. 네. 거기는 행정도시로 만든다 해서 광교 신도시 엄청 비싸게 분양했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경기도청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세종으로 옮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파주운정 신도시 분들은 GTX
서울역 뚫리니까 막 오르겠지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주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어. GTX를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졌으니까. 그건 반대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지금 부동산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게 효과를 못 발휘한다고 하셨는데 네, 나중에 상승장 오면 뒤늦게 그게 몰아서 가격으로 가치가 뒤늦게 반영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탄도 GTX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막 급격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미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되어 있고 그나마 하남 미사신도시가 그나마 서울생활권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장 가치를 따진다면 차라리 하남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라님 그 성남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들이. 아, 그쵸. 거기는 어떻게 예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성남 가성비 좋다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대가. 이번에 성남의 수정구랑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2년 하반기에 정말 저점을 찍고 나서 네. 상승이 됐을 때 네. 트렌드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데가 여기여가지고 시작이 거의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시작은 강동구. 네. 그리고 이 경기도권에서의 시작은 여기 성남의 중원 수정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신축들이 다 이제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뭐 자이, 뭐 금빛 그랑매종, 뭐 하늘채, 뭐 이쪽 단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단지들이 다 대단지고요. 네. 다 역을 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요. 대단지 신축이 들어가려면 이미 입지에는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그쵸. 그래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는 특이하게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다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착 배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얼죽신이잖아요. 네. 완전 신축이고 대단지고 입지 좋고 교통 편의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기서 다 갖고 있어요. 초역세권의 대단지에다가 입지 좋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송파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30분 내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네. 이제 송파 업무지구라던가 송파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출퇴근이 너무 용이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움직여 섰던 수요층 자체가 2030, 3040인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고 싶어 할 만큼 됐고 또 특히나 여기는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자금을 썼었잖아요. 네. 거기 딱 걸렸어요. 9억 이하. 그쵸. 가격이 그 정도까지 안 됐죠. 네, 그래서 9억 이하의 그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을 때 정말 수혜받았던 최고의 그 지역이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이 많이 올랐군요. 네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약간 아이들이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분당이나 위례로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 안정적인 지역이라기보다는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요층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다. 이런 지역은 뭐 좀 말리고 싶다. 비싼 가격에 사는 건 말리고 싶다. 이런 지역이 조금 있을까요?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말리고 싶다. 비싸지 않은데 말리고 싶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에 이제 평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평택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리고 싶다라고 해서 평택은 절대 사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평택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도 말리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2, 3년 동안 너무 많아요.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역이 좋아도요,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그 하방 압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도 작고, 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간다? 그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을 도시로 이제 평택을 말씀드리는 거죠. 평택은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좀 힘들잖아요. 예, 평택은 이제 삼성과 함께 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운명공동체. 네, 운명공동체인데 지금 삼성이 요새 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반도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이제 고덕지구에 여기 이제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네. 지금 힘들어서 공장을 또 중단했어요. 증설하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대장 아파트 8호군이거든요. 네. 이게 10억까지 갔었어요. 네. 전체 기간을 보면 이제 10억까지 갔었다가 거의 네. 지금은 거의 6억대. 그래서 여기 가면 사장님들이 집이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가격을 얘기 안 해줘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마를 원해.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겠다는 거죠. 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테니까 원하는 가격을 얘기해. 그렇다고 이제 6억대 나오는데 4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6억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가능할 정도의 가격을 깎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이 이제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매수 우위 시장이다, 확실히. 네, 확실하게 매수 우위 시장이에요. 게다가 여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분양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덕지구는 지금 1, 2, 3단계로 입주를 하는데 지금 또 3단계 이쪽으로 또 입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계속 있어. 여기 집 빈 땅 보이시죠? 네. 여기도 다 입주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이 이렇게 힘든데 고덕 이외에 여기 세교, 동삭 이쪽도 좋거든요. 네. 이쪽 단지들도 지금 가격이 지금 힘들어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GTX 뭐 연장하면 평택지제 쪽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 SRT도 들어가고 여기 GTX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들어오죠. 고덕국제 신도시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원래는 이게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고 이쪽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이쪽으로 서정역 주변으로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뭔가를 더 하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평택시장님이 이 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지제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더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쪽 중심으로 이제 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덕지구의 중심역인 서정리역이 다 가져오지 못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지제역에 GTX가 뚫리더라도 또 타러 가는 시간 하면 서울 출퇴근은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요. 아니죠. 뭐 한정거장이니까. 그리고 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서정역 가서 네.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면 충분히 지금 천안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쵸. 네, 서울역 KTX. 1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천안에 시외버스 터미널 타고 가면 송파에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도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평택은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만 되게 미래는 좋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 고덕뿐만 아니라 LG도 있고요. 네. 그 이외에 개발하고 있는 호재들이 엄청 많아요. 브레인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카이스트 들어가고 뭐 의료원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발이 가시화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삼성이 여기 들어가면 삼성이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협력업체랑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협력업체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첨단 이제 산업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협력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를 토지 묶었어요. 거래를 못하게. 토지 거래 뭐 제한구역 뭐 이런. 네, 토지 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여기를 이제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이제 협력업체에 들어가게끔 해서 여기까지 개발을 하면 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거지역 그리고 고덕지구 그리고 여기 첨단 그리고 여기에는 브레인시티 뭐 이렇게 해서 쫙 좌우로 이렇게 개발이 될 거여가지고 네. 이게 다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계획이니까. 근데 될 거예요. 될 거다. 거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지역이긴 맞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긴 좀 이르다.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정역 쪽하고 지제역 쪽에 크게 또 우측에 브레인시티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어디가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고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뭐 한 2, 3년 내로 산다고 뭐 어디를 제일 좋게 보세요? 같은 가격이면 고덕지구 내에서 사셔야죠. 고덕국제 신도시. 네, 고덕지구 내에서 이제 여기 1단계가 사실은 이제 연차를 보시면 7년 차예요. 네. 더 들어가면 이제 10년 차가 되겠죠. 그럼 네. 준신축급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입지 좋은 준신축을 싸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좋다고 봐요. 왜냐면 신축의 가치는 5년이잖아요. 네. 근데 입지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가요. 고덕지구가 다 개발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뭐 15년이 지나고 했을 때 신축이 있어서 그 단지들이 가격이 높게 더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단지들도 시간이 지나면 신축의 가치는 없어지고 입지의 가치만 남을 경우에는 그 입지가 또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인프라나 역이나 이런 사용하는 거는 변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구역에 있는 단지들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적인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리역 근처의 아파트들 중심축을 눈여겨봐라. 아, 뭐 1단계. 1단계. 예. 1단계. 고덕 신도시 1단계 아파트들을 먼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2단계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간 지 좀 됐지만 네. 사실은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하고 네. 교통이 좀 불편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입지적인 가치를 누리면서 이제 계속 갈 걸 원한다. 그러면 좀 1단계 쪽에서 찾아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1단계 주변에도 이렇게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약간 거리는 더 있더라도 또 신축이니까. 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서정리역에 가면요. 네. 요 앞에 그 스쿠터랑 네. 그 있잖아요. 그 탈 수 있는 예. 정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니까. 아. 여기 있는 아파트는 완전 초역세권 단지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한 10분, 15분은 걸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쿠터 같은 걸 타고 쭉 가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아. 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인데 네. 버스로 한 정거장 정도 되잖아요. 한 정거장. 근데 스쿠터 타나 버스 타나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스쿠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로. 주차를 해놓는 거군요. 네, 역 주변에 그런 스쿠터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요새는 다들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거나 좀 단지가 넓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나 스쿠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성을 볼 수 있죠. 아, 여기 사람들이 멀다고 생각하는구나. 많이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